한지연 여사는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다소 마른 체형이었지만 등은 꼿꼿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체를 일구며 평생을 바쳤고 아들 민준을 키워 번듯한 회사원으로 만들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만 사실상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아파트 명의는 그녀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관리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아들이 부담했고 그들은 수시로 드나들며 그녀의 안부를 챙겼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오후였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돋보기 너머로 오래된 앨범을 넘겨보고 있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남편과 자신의 모습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세진이었다. 그들은 보통 그녀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에 맞춰 오곤 했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앨범을 덮고 그들을 맞이하려 일어섰다. 어머, 일찍 왔구나. 저녁 먹고 가지 그래. 민주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세진은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네, 어머니. 근데 저희는 방금 밖에서 먹고 와서요. 그녀는 그들의 태도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그녀가 거실 소파에 다시 앉는 것을 보고는 작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그녀는 그들이 잠시 쉬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그 내용은 그녀의 심장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당신 말이야, 오늘 어머니한테 여행 가시라고 슬쩍 얘기 꺼내봤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 깜빡했네. 근데 꼭 여행 가셔야 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처리하면 안 돼. 세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그럼 안 되지. 우리가 아무리 막장이어도 어머니 계신 데서 그럴 수는 없잖아. 일단 여행 보내놓고 그날 싹 다 처리해야지. 이 아파트 말이야. 우리가 들어가 살려고 해도 대출을 좀 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 명의라 골치 아프네. 그녀는 앨범을 다시 펼치는 척하며 숨을 죽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여행, 처리, 아파트 명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민준과 세진이 그녀를 여행 보낸 틈을 타 이 아파트를 팔아치울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걱정 마. 내가 법률 자문을 받아봤는데 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으시면 후견인 지정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대. 요양원 보내고 재산은 우리가 관리하는 식으로 가면 돼. 어머니도 이젠 혼자서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세진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 하긴 요즘 들어 어머니가 깜빡하시는 일도 많아지신 것 같고. 민주는 죄책감과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무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그들은 아파트를 팔아 생기는 돈을 어떻게 나눌지, 어떤 차를 살지, 어디로 여행을 갈지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는 쇠못처럼 박혔다. 그들은 그녀가 잠시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한지연 여사는 조용히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 모든 감정들이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무방비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수십 년간 숱한 어려움을 헤쳐나왔던 사업가였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배짱,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가 물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제주도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좀 알아봐 줄래? 민준과 세진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마치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했다. 어머니 진작 말씀하시지. 저희가 좋은 곳으로 알아볼게요. 세진이 과장된 친절함을 보이며 말했다. 그래요, 큰엄마.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오고 나랑 세진이가 다 준비해줄게. 민준도 한껏 들뜬 목소리로 거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들뜬 모습을 보며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여행 준비를 맡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척하면서 그녀 자신의 역습을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까지도 잃게 만들겠다는 차갑고 무서운 결심을 했다. 그녀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앨범 대신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평범한 일상 이야기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들이 나누는 즐거운 대화 속에 숨어있는 탐욕과 배신을 온몸으로 느끼며 곧 닥칠 폭풍을 예감했다. 그녀는 그 폭풍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준과 세진이 돌아간 후 한지연 여사의 평온했던 아파트는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TV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이질적으로 느껴질 만큼 그녀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들린 리모컨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분노와 슬픔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모정이라는 굳건한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아들 부부는 그녀를 단순한 노인이 아닌 처분해야 할 낡은 재산 목록처럼 취급했다. 그들의 대화는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심해처럼 모든 것을 삼키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을 되짚었다. 민주는 그녀의 유일한 아들이고 세진은 며느리였다. 그들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녀의 적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자신의 전략을 재구성해야 했다. 단순한 분노와 감정적인 대응은 그녀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상대는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그녀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녀가 얼마나 순진하게 그들을 믿고 있는지. 한지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 함께 낡은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때, 밤늦도록 계산기를 두드리며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검토하던 날들, 부도 위기를 겪으며 잠 못 이루던 밤들, 그리고 그 모든 위기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왔다. 그녀는 남편의 조력자이자 동료였으며 때로는 남편보다 더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사업가였다. 민준과 세진은 그녀를 그저 늙고 나약한 어머니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강인한 사업가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통장과 보험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다. 민준이 관리비와 생활비를 대준다고 했지만 그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늘 자신의 명의로 된 비상금 통장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통장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다. 다행히 민준이 그녀의 허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통장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부동산 등기 서류를 확인했다. 이 아파트가 온전히 자신의 소유임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다. 이 아파트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금액 세금 그리고 남은 돈으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그녀는 민준과 세진의 계획이 허술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들은 단순히 그녀를 여행 보낸 틈을 타 아파트를 팔아치울 생각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등기 이전을 위해서는 그녀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했고 매매 계약서에 그녀의 서명이 필수적이었다. 그들은 아마도 그녀를 기만하거나 위조를 시도할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아마도 그들은 그녀의 인감도장을 찾거나 그녀를 속여 어떤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녀는 즉시 인감도장을 숨겼고 모든 중요한 서류들을 금괴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민준과 세진에게 먼저 연락했다. 얘들아, 여행 날짜는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 너희가 정해줄 수 있니? 세진은 그녀의 전화에 쾌재를 불렀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세진의 목소리는 거짓된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지연에게는 그저 공허한 소음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기만적인 상황을 완벽하게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치밀했다. 그녀는 민준과 세진이 그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붙이려 하는 그 프레임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들이 그녀를 얕보고 있을수록 그녀의 방역은 더욱 효과적일 것이었다. 그녀는 낡은 수첩을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사업을 도왔던 옛 동료들의 연락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들 중 한 명 강 변호사는 그녀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었던 믿음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제 은퇴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저 한지연입니다.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녀는 강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모두 말해주었다. 강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했다. 그는 곧바로 그녀의 계획을 지지했고 그녀의 조력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강 변호사에게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 매각과 재산 처분을 극비리에 진행하고 모든 수익금은 안전한 신탁계좌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그녀의 계획은 구체화되었다. 겉으로는 여행 준비에 들뜬 평범한 노인으로 행동하면서 뒤로는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그날 모든 것을 먼저 처분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기 전에 그녀가 먼저 그들의 발밑에 깔린 카펫을 통째로 걷어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배신한 가족에 대한 차갑고 완벽한 응징이자 자신을 잃어버린 존재로 취급한 그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민준과 세진은 그들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올 것이고 그녀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먼저 덫을 놓을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어떻게 쫓아낼까? 고민하는 순간에도 이미 그들이 기댈 유일한 토대마저
허물어버릴 계획을 완성하고 있었다. 며칠 후 민준과 세진은 한지연 여사에게 제주도 여행 일정을 들고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마치 큰 계약을 따낸 사업가들처럼 자신만만해 보였다. 그들은 한지연 여사에게 며칠간의 여행 일정을 설명하며 마치 그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세진은 그녀가 좋아하는 해산물 식당과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코스를 준비했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민주는 그녀에게 용돈으로 쓰라며 현금 봉투를 건넸다. 어머니, 오랜만에 친구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저희가 다 준비해놨어요.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민준이 말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신경 써줘서 정말 마음이 놓이는구나. 한지연 여사는 그들의 연극에 맞춰 능숙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겉보기에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여행 준비를 도우며 그녀의 짐을 챙기는 척 서류나 인감 도장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중요한 서류를 금고에 넣어두었고 인감 도장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그들의 서투른 행동은 그녀의 눈에 모두 포착되었다. 그들은 그녀가 여행을 떠난 날을 D-Day로 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순진하고 허술한지 속으로 비웃었다. 여행 당일 민준과 세진은 그녀를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다. 공항에서 그녀는 오랜 친구들인 김 여사, 박 여사 2명과 합류했다. 세진은 친구들에게도 넉살 좋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즐겁게 다녀오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그들은 그녀가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함이 없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장 차에 올라탔다. 휴, 드디어 시작이군. 이제 우리 세상이야. 민준이 신이 나서 말했다. 세진은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비행기에 올라탄 그 순간부터 그녀의 아파트를 팔아치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질 현실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한편 한지연 여사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며칠간 머물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이내 수긍하고 제주도로 떠났다. 그녀는 공항을 빠져나와 예약해둔 작은 호텔로 향했다. 호텔 방에 들어선 그녀는 곧바로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제가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계획을 실행할 때입니다. 예, 여사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인감 도장과 서류만 넘겨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금고를 꺼내 인감 도장과 등기 서류들을 강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수십 년 전 사업 계약을 성사시킬 때처럼 냉정하고 단호했다. 강 변호사는 그녀의 결단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아파트는 이미 그녀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비밀리에 매물로 등록된 상태였다. 그녀는 이 거래를 민준과 세진의 손이 닿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려 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아파트를 파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과 세진이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들이 노릴 만한 다른 모든 자산들도 동시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투자해온 주식과 채권을 정리하고 예금 계좌를 해지하여 현금을 인출했다. 이 모든 절차는 그녀의 오랜 조력자인 강 변호사와 그의 팀을 통해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붙이기 위해 그녀의 금융활동을 감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했다. 호텔 방에 혼자 남은 한지연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아들 부부가 자신을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그날 밤의 대화를 잊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려 했지만 그녀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음으로써 응징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뼈저린 교훈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호텔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벌일 일을 상상했다. 그들은 지금쯤 아파트를 팔기 위해 중개업자와 접촉하며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아파트 판매금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즐거운 상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을 역이용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까지 조용히 그들의 발밑을 허물어뜨릴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강 변호사로부터의 메시지였다. 여사님, 아파트 매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등기 이전 절차까지 마무리될 겁니다. 모든 수익금은 안전한 신탁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한지연 여사는 메시지를 읽고 고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위 한지연 여사가 있어야 할 비행기에서 내린 민준과 세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판매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즐거운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진은 벌써부터 명품 쇼핑 리스트를 짜고 있었고 민주는 값비싼 외제차 모델을 검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공항에서 친구들과 헤어져 따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의 눈을 가렸고 한지연 여사의 계획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저희 어머니 여행 가셨습니다. 이제 계약 진행해도 될까요? 이 사장은 평소 민준에게 여러모로 신세를 졌던 인물이라 그들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 사장은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민준의 전화를 받고도 머뭇거렸다. 민준 씨,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곤란하다니요. 어머니 지금 제주도에 계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게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 이미 매매 계약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어제 등기 이전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장의 말에 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전화를 끊고 곧바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다. 그곳에는 명확하게 소유자 한지연에서 소유자 김철수로 명의가 변경되어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세진은 옆에서 경악하며 그에게 따져 물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누가 우리 몰래 팔았다는 거야? 어머니가 치매 걸리신 거 아니야? 아니면 누가 어머니를 속인 거야? 민준은 등본을 손에 쥔 채 덜덜 떨었다. 그는 어머니가 이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분명 누군가 그녀의 약점을 이용해 그녀를 속인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배신감과 분노로 뒤섞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이 모든 것이 혹시 어머니의 의지였다면 그 생각은 그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민준과 세진은 아파트에서 나와 어머니의 모든 흔적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혹시나 모를 증거를 찾기 위해 어머니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통장과 보험 서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감 도장과 등기 서류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그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패닉에 빠졌다. 세진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지연 여사가 제주도에 잘 도착했는지 물어보았다. 친구들은 그녀가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다.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곧바로 어머니가 묵고 있다는 호텔로 전화를 걸어 그녀의 행방을 물었다. 손님께서는 이미 체크아웃 하셨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셨고요. 호텔 직원의 말에 민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는 제주도에 없었다. 그녀는 여행을 가장해 어디론가 사라졌던 것이다. 그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자신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고 자신들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여행을 빌미로 그들에게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을. 그들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지연 여사는 그들을 쫓아내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었다. 그들의 야심과 탐욕은 이제 그들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붙이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그들보다 몇 수 앞선 노련한 사업가였다. 민주는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가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였다. 자신을 얕본 대가, 가족을 배신한 대가,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잃어버린 대가였다.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아파트도 돈도 심지어 그녀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며칠 후 민준과 세진은 모든 것을 잃은 채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어머니 한지연 여사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들의 손에는 짐 가방 하나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어쩌면 어머니가 단지 화가 나셔서 자신들을 시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파트 문은 열려 있었다.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들이 알고 있던 아파트의 모습이 아니었다. 거실에는 텅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이 어머니와 함께 웃고 떠들던 소파도 TV도 식탁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벽에는 휑한 자국만이 남아 있어 마치 그곳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이 꿈꿔왔던 미래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들은 어머니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곳 또한 텅 비어 있었다. 옷장도 침대도 그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유령의 집처럼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때 그들의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서운 일로 오셨나요?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한지연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바로 강 변호사였다. 그녀의 모습은 그들이 떠올리던 나약하고 순진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누가 어머니를 속인 거죠? 이 아파트 누가 팔았어요? 민주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한지연 여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와 섰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속이다니요. 이 아파트는 제가 제 의지로 판 겁니다. 당신들이 제가 없는 사이에 이 아파트를 팔아치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민준과 세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악이 교차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세진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방역하려 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아끼는데요. 누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까? 세진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였다. 한지연 여사는 그런 그녀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교진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당신들이 거실에서 나눈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쫓아내지? 여행 보낸 날 재산 싹 다 팔아버리자. 치매 진단받아서 요양원에 보내자. 당신들 입으로 직접 말한 겁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한지연 여사의 말에 민준과 세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들의 심장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들은 그녀가 그들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은 그녀의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저를 쫓아내려고요. 이 아파트에서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구고 당신들을 키워낸 이 집에서. 한지연 여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단호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저는 당신들이 저를 여행 보낸 그날 이 아파트를 팔았고 모든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그 계획은 제가 먼저 당신들을 이곳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녀의 말에 민준과 세진은 충격으로 몸을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하기는커녕 그녀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붙이려 했지만 그녀는 그들보다 훨씬 더 냉철하고 지능적인 전략가였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을 역이용하여 그들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었다. 이분은 강 변호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팔 때 도움을 주신 분이죠. 이제 이 아파트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아파트를 떠날 겁니다. 당신들도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한지연 여사는 마지막 말을 던지고는 자신의 작은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민준과 세진은 그녀의 뒤를 쫓아가지 못했다. 그들은 텅 빈 아파트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비참한 현실을 마주한 채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녀를 배신한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민준과 세진은 텅 빈 아파트 한가운데서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소리치거나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한지연 여사의 마지막 뒷모습은 그들의 눈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그녀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탐욕을 간파한 냉철한 전략가였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녀의 발밑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아파트의 새 주인인 김철수 씨가 도착했고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는 민준과 세진에게 조용히 떠나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아파트를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돈도 가족도 심지어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적 지위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자신의 회사에서 추진하던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야 했고 세진의 쇼핑 중독과 사치스러운 생활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그들의 삶은 마치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지연 여사는 아파트를 떠나 작은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과 세진의 삶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허약했는지 깨달은 아픔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들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되뇌었다. 그녀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변호사님, 이 아파트 판매금은 모두 신탁 계좌에 안전하게 넣어두셨죠? 네, 여사님, 걱정 마십시오. 민준 씨와 세진 씨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여사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돈의 일부를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녀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압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노인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들은 저처럼 운 좋게 모든 것을 알아채고 방역할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싶습니다. 한지연 여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복수심에만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연결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재건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세진의 몰락을 직접 목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그녀가 잊어버리고 싶었던 아픈 기억의 한 조각이 되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여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강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한 채 구했다. 그곳은 복잡한 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자연과 벗삼아 살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아파트 계약 서류 대신 새로운 집의 열쇠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분노 대신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대신 자신에게서 잃어버렸던 평온과 자유를 되찾았다. 한지연 여사는 강 변호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작은 시골집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그녀의 마음은 홀가분했다.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감정에 갇혀 있지 않았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그녀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남은 삶을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결심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작은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에 짐을 풀었다. 이곳은 그녀가 평생을 꿈꿔왔던 곳이었다. 복잡한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은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남편과 함께 사업을 일구고 아들을 키우고 그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 변호사와 함께 햇살 재단이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간단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의 배신으로 힘들어하는 노인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녀는 재단에 자신의 모든 자산을 기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그녀에게 돈은 이제 자신의 삶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돕는 도구가 되었다. 그녀는 익명의 기부자로 남았지만 재단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녀를 햇살 할머니라고 불렀다. 한편 민중과 세진의 삶은 파멸로 치닫고 있었다. 아파트를 잃고 갈 곳이 없어진 그들은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다. 민주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세진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포기해야 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원망과 비난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적인 현실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싸웠다. 그들의 삶은 이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그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붙이려 했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한지연 여사는 어느 날 재단의 일로 받은 한 노인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편지에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살 곳이 없어진 자신의 사연과 함께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감사 인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었다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대신 자신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한지연이었다. 그녀의 삶은 배신과 상실의 아픔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용서와 희망으로 꽃피운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스스로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설의 결말은 그녀가 꿈꿔왔던 것처럼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었다.